축구 세계에서 거대한 왕조가 쓰러지는 순간은 때때로 경기장 위에서 지친 선수들의 발끝이 아니라 화려한 회의실 깊숙한 어둠 속에서 울린 보이지 않는 총성으로 시작된다. 날카롭고도 씁쓸한 이 말은 패자의 변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독일 땅에서 스티브 체룬노가 던진 거대한 폭로의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 세계적인 스타 손흥민과 손을 맞잡고 팀을 정상 궤도로 이끌었던 지도자가 왜 침묵 속에서 사라져야 했을까?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왜 이렇게 고통 섞인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게 된 것일까? 화려함으로 포장된 로스앤젤레스 FC의 뒤편에는 과연 어떤 그림자가 숨어 있었던 것일까? 모든 상대를 압도하던 승리의 기계가 어째서 불과 몇 주 만에 힘을 잃은 집단으로 변해버렸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손흥민이 미국 무대에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시작된 격변의 기록을 다시 펼쳐봐야 한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스티브 체룬노가 독일 언론 빌트와 진행한 비공개 인터뷰였다. 그는 그동안 미국 언론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작별 이야기 뒤에 숨겨진 침묵을 깨뜨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합의가 아니었다. 깊이 갈라진 상처를 억지로 감춘 흔적에 가까웠다. 손흥민이 로스앤젤레스 FC 유니폼을 입던 순간 체룬노는 자신이 새로운 시대의 열쇠를 손에 쥐었다고 확신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팀은 4연승을 질주했고 15득점을 터뜨렸다. 실점은 단 한 번뿐이었다. 손흥민의 넓은 시야와 데니스 보안가의 폭발적인 움직임이 맞물리며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만들어냈다. 검은색과 금색으로 물든 거대한 흐름은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렸다. 체룬노 또한 손흥민과 함께 장기적인 청사진을 그리며 우승 트로피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보이지 않는 장막이 내려왔다. 늦은 밤 이어진 회의에서는 상식박 요구와 설명하기 어려운 압박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결국 상황은 감독직을 내려놓게 만들 정도로 악화됐다. 로스앤젤레스 FC 운영진은 그의 독일 복귀 희망을 완벽한 명분처럼 내세웠다. 그리고 그 뒤에서 내부 정리가 시작됐다. 훗날 수많은 팬들에게 악몽 같은 존재가 될 마르크 도스 산토스를 위한 길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 기이한 상황은 축구 행정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정상적인 구단이라면 세계적인 스타의 합류로 상승세를 타는 팀의 감독을 교체하지 않는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FC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이 개인적인 계산 앞에 밀려났다. 스티브 체룬노가 압박을 받은 이유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장기판 위에서 쉽게 움직일 말이 되기에는 너무 뛰어난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의 증언은 씁쓸한 현실을 드러냈다. 로스앤젤레스 FC가 흔들린 이유는 뛰어난 선수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운영진에게는 훌륭한 설계자보다 자신들의 사람을 위한 자리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르크 도스 산토스라는 이름은 그 혼란과 붕괴의 상징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마르크 도스 산토스의 경력을 살펴본 축구 관계자들은 모두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 역사에서 최악이라는 평가가 따라다니던 감독이 어떻게 리그 최정상급 팀의 지휘권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 의문의 중심에는 도스 산토스와 공동 구단주 존 소링턴 사이에 형성된 긴밀한 연결고리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소링턴은 현실보다 환상에 가까운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만 확보하면 누구를 감독 자리에 앉혀도 팀은 계속 영광을 향해 달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전문성을 너무 가볍게 바라본 위험한 판단이었습니다. 균열은 마르크 도스 산토스의 전술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두고 수천만 달러 가치의 자산인 손흥민에게 내려진 사실상의 사형 선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체룬돌로 체제에서 손흥민은 측면 공간을 파고들며 폭발적인 스피드와 양발 마무리 능력을 앞세워 상대 수비를 찢어놓는 핵심 무기였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도스 산토스 체제가 시작되자 축적된 자산을 허무는 작업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그는 손흥민에게 익숙한 역할을 벌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신 전통적인 공격형 미드필더, 이른바 템번 역할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은 좁은 공간 안에서 거친 몸싸움을 견디며 등을 진 채 플레이해야 하는 환경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이것은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자동차를 논밭 경작에 동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수를 중앙에서 패스 공급 역할만 맡기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전술적인 실수 수준이 아니라 거의 범죄에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도스 산토스는 핵심 공격수 부안가를 벤치에 앉혀버렸고 네이선 오드 같은 거친 스타일의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했습니다. 그렇게 손흥민은 방향을 잃은 시스템 한가운데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 감독은 완성되어 있던 구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눈부시던 축구 생태계는 짧은 시간 안에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은 그 혼란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손흥민의 능력은 가장 힘겨운 방식으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최근 득점 숫자가 줄었다며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기록을 보지 못합니다. 무너진 시스템 속에서도 그는 16개의 도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결과였습니다. 그는 공을 가져오기 위해 수비지역 깊숙한 곳까지 직접 내려가야 했습니다. 수비 가담은 물론이고 동료들을 위한 기회 창출까지 떠맡았습니다. 손흥민은 상대팀과 싸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는 시스템과도 외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스타에게 거액의 연봉을 지급하면서도 정작 그 운명을 검증되지 않은 선택에 맡기는 것은 엄청난 낭비이자 팬들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체룬돌로의 폭로가 나오자 미국 여론은 즉시 흔들렸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제국의 붕괴,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FC에서 전문성 위에 군림한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심층 분석 속 전문가들은 운영진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없다면 로스앤젤레스 FC는 우승팀을 가장 빠르게 망치는 방법을 보여주는 비싼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거침없는 발언으로 잘 알려진 알렉시 랄라스는 생방송 무대에서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가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스타를 발판 삼아 글로벌 무대로 도약하려 하고 있지만 로스앤젤레스 FC가 보여주는 태도는 수준 낮은 농담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운전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을 F1 머신 조종석에 앉혀놓고 우승을 기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마르크 도스산토스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소링턴 공동사장 역시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논란은 순식간에 축구계를 넘어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FC를 가까이 지켜보던 할리우드까지 거센 파장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팀을 응원하던 유명 인사들마저 사회관계 서비스를 통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인 계산이 열정을 짓밟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보이콧 움직임도 점차 확산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FC 팬 커뮤니티 역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구단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팬들은 아시아의 자존심이자 자신들의 영웅인 손흥민이 수준 낮은 권력 다툼 속 희생양이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팀을 지켜본 한 팬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글 하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월드컵 무대에서 손흥민이 흘린 눈물을 이미 보았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무능함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그의 모습까지 보고 싶지는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티브 체룬돌로의 폭로는 많은 사람들의 인내심을 끝내 무너뜨린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지금 팬들이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부진이 아니었습니다. 구단의 자존심과 명예가 조금씩 사라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을 다시 이어보면 축구라는 스포츠와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가 충돌하는 어두운 그림이 드러납니다. 인내와 프로 정신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손흥민은 원하지 않았던 싸움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위치에서도 그는 불평 없이 뛰었습니다. 헌신했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재라도 참고 견디는 데는 끝이 존재합니다. 독일에서 전해진 스티브 체룬돌로의 증언은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스앤젤레스 FC를 향해 던진 마지막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만약 구단 수뇌부가 마르크 도스산토스의 전술적 실패를 계속 감싸고 인맥 중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들이 잃게 되는 것은 단지 이번 시즌만이 아닐 것입니다. 팀 전체의 정신과 정체성까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브라질이 한국을 상대로 기록한 5대0 승리는 한 개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FC의 상황은 더 잔혹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선수를 품고 있어도 무능한 시스템이 지휘권을 잡으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손흥민은 뒤늦게 들어온 지도자의 실수를 메우기 위해 모든 힘을 소진할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재능이 인정받고 온전히 빛날 수 있는 곳에 설 자격이 있는 선수입니다. 체룬돌로의 고백은 로스앤젤레스 운영체계를 향한 최후 통보와도 같았습니다. 2026년 메이저리그 사커컵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만약 로스앤젤레스 FC가 지금 즉시 철저한 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언젠가 가장 소중한 스타가 깊은 실망을 안고 떠나는 순간을 바라보며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축구라는 무대는 비겁한 정치적 계산이 차지할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깊이 숨겨진 진실이라 해도 결국 정의와 직업적 자존심 앞에서는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흥민과 로스앤젤레스 FC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